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진도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북은 물론이고 경남, 울산, 부산 등 지역에서도 진동을 실제 느낄 수 있어 많이 놀라셨을 터이고 긴급 재난 문자를 접한 여러 국민들께서 인근에 거주하는 부모와 친지, 지인분들에 대한 걱정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시간 사이 5차례나 여진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특히 지대가 약하거나 건물이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각별히 살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염원했던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는 실패했지만 기업인,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원팀의 감동은 국제사회에 널리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 힘을 다해 뛰어주신 기업인,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 역시 더없이 크게 다가올 부산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2029년 12월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은 여객, 물류의 복합 기능을 겸비한 관문공항으로 기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창 개발 중에 있는 북항 재개발의 1, 2, 3단계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도 우리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완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국회 통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 중심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는 반대를 처리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오늘 최고위 마친 후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산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정치 테러의 진실이 일부나마 이제야 겨우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테러가 자행된 지 6년여 만에 관련자들의 기소가 이루어진 후로도 3년 10개월이 지났어야 비로소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해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진 저 김기현과 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정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보복성 인사로 수사 라인을 와해시키고 친문의 정치검찰은 기소마저도 뭉개려 했습니다. 김명수의 사법부 역시 편향적 재판부를 앞세워 공판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 사건의 실체 뭉개기에 급급했습니다. 어제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해 가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1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의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 도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당시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것은 배우 몸통이 단순히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다는 진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었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합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직위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하여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본회의를 민주당이 자신들이 당리당략적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민주당은 탄핵을 수시로 입에 올립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자당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탄핵을 거론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없는 탄핵을 마치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하듯 식사 때 메뉴를 고르듯 탄핵을 시도 때도 없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의 동일 회기 내 발의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보고된 탄핵을 일방적으로 불법 처리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표정으로 재발의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잘못 뺏겨 쓴 탄핵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했던 것은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노인, 청년, 여성을 향한 국민 비하 3종 세트의 분노가 식기도 전에 대통령을 거론하며 발목대기를 분질러 놓아야 한다는 막말도 내뱉었습니다. 북한의 빈번한 도발을 목격하면서도 정부가 북풍을 유도한다는 발언을 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도대체가 국회의원의 품격, 공당으로서의 이성적 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운 막말과 비하를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 쏟아냅니다. 강성 지지층의 포로가 되어 너나 할 것 없이 막말 경쟁에 나서는 듯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제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계종의 큰어른 자승스님께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어제 입적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승스님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스님을 존경했던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사회의 통합과 화합,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늘 되새기겠습니다.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질서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즉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일정을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차 설명했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 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입니다. 예비 일정은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수년씩이는 것이 관례였고 이러한 관례는 지금까지 어김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국회의장과 짬짬이 하여 탄핵용 본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짬짬이 하여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의 함몰되어 정쟁을 위한 안건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다지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예산 정국에서까지 그 폭주를 이어가는 것은 도를 넘었습니다.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 내용은 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외양적인 차원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야가 의회 정치를 복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맺은 직후부터 협정을 파기하기 시작하더니 극단적 정쟁의 구태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신사협정 제의는 그저 무차별적인 탄핵 정치를 위한 기만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정치의 문외한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정치 행태이며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한 정치공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도 탄핵안 강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생 파괴의 길을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의사 일정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하는 꼼수를 부렸고 국회의장은 편파적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의 일방적 철회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어긴 것으로 원천무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안 철회 동의권 침해에 대해 지난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안 재발의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장의 공석으로 오늘까지도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핵안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예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이번 탄핵안은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어도 실제 탄핵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를 마음껏 총선에 활용하기 위함이고 검사 탄핵은 당내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탄핵 소추권은 민주당의 남용으로 인해 그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졌고 정치 도구화되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무리한 탄핵 시도로 국정을 소모적인 혼란에 빠뜨린 바 있음에도 한 번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매일 한 발씩 극단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민주당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경주 지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 4시 55분쯤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경주의 문화재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경주 시민들께서 많이 놀라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내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6,300명 이상이 사망한 고베 대지진 때 제가 현장에 있었고 2011년도 그 쓰나미로 인해서 2만 명 이상이 사망 실종한 그 동일본 대지진 때 동경 현장에서 있어서 직접 강진을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두 차례 큰 지진을 겪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피해도 있지만은 이 도로교통, 철도, 항공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통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 동경의 경우는 지진 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만은 만약 동경 직하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약 1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라는 당국자의 얘기를 현장에서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도 이 지진 발생으로 3천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수도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대규모의 지진이 수도권에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 수도권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피해와 더불어서 교통과 통신이 마비가 되면 우리는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도 잘하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뭐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이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전반적인 그런 지진 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